69쪽에 나와 있는 문제 4번입니다. 수업료가 있는데 수업료 납부한 내용이 여기 있네. 그렇죠?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까지. 그래서 미납자 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미납자인가 봤더니 빈칸이 미납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A 15번째 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 15번째 셀에 미납자 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고요. 미납자라는 말은 수업료 여기서 말하는 뒤에 네 번째부터 뒤 11 수업료 대금에서 빈칸을 우리는 미납자라고 인정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빈칸의 개수를 세시오 이거죠. 빈칸의 개수를 확인해라. 이 내용이 바로 이 문제와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번 카운트라는 함수를 쓸 것이냐,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쓸 거냐,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쓸 거냐,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 개를 쓰던 두 개를 쓰던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문제들은 다음 이것을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써야 되고요. 이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죠.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를 쓰든지 둘을 쓰든지 보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커말 자격증 문제를 엑셀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처음에 이 문제를 받아 딱 보면 이게 뭔 소리를 하라는 건지,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건지 갸우뚱하고 아리송하고 그래요. 엑셀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진짜 척 보면 척척 계산할 줄 아는 사람도 이 문제지를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은 헤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유형이 똑같거든. 아, 얘네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빨리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뭐 1급이든 2급이든 동일합니다. 항상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함수를 한번 계산해 봐야죠. 카운트라는 거는요,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 글자는 제외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A는 뭐냐면 카운트 all이라 그래요. 숫자, 글자, 문자죠. 문자. 그 다음에 기호 등등 빈칸을 제외하고 개수를 세는 거예요. 뭐라도 들어있으면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는 말 그대로 블랭크의 개수를 세니까 빈칸의 개수를 세는, 빈칸만의 개수. 빈칸.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 A하고 카운트 블랭크하고는 반대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비어있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비어있잖아요. 이 빈 거는 안 세고 글자든 숫자든 뭐라도 들어있으면 세는 거는 카운트 A, 여기 비어있는 것만 세는 건 카운트 블랭크 이런 거죠. 그럼 여기다가 는 카운트, 여기 믹스에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제 다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카운트 블랭크. 여기 뭐라고 떠 있죠?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가로 열고 블록을 이렇게 잡으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 범위 중에서 비어있는 것들의 개수를 셀 거다. 가로 닫고 엔터. 네 개 맞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답이에요. 근데 뭐 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페이지 넘겨보시면
75쪽 중간에 보면은 카운트 블랭크 괄호 열고 쭉 블럭 잡았어요. 예, 이러면 뭐 답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는 뭔가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뭐라고 써 있는가 보세요. 기말 점수라는 말이 여기에서 어디냐면은 F 4번째부터 F 11번째까지 있어요. F 4번째부터 F 11번째까지 중에서 기말 점수에서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무슨 함수가 들어가 있냐면 카운트 함수 쓸 거냐,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쓸 거냐,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쓸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카운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숫자 세는 거죠. 카운트 A는 뭐라도 있으면 다 세는 거죠. 자, 기말 점수가 여기인데 숫자가 지금 몇 개냐면 8개 있어요. 카운트를 세도 8개고 카운트 하여튼 뭐라도 있으면 세는 게 8개예요. 근데 문제는 90점 이상이 하나, 둘, 3명을 세야 되는데 현상 이제 이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는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쓰는 건데, 이제 카운트 if는 아까 카운트 A나 카운트 all이나 뭐 카운트나 카운트 블랭크는 문법 자체가 쉬워요. 그냥 블럭을 쭉 잡으면 돼요. 근데 얘는 조건부 개수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조건부 개수를 세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것만 세는 거죠. 우리 반에 남학생이 몇 명이 있습니까? 남자라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애가 몇 명이 있니? 이런 거. 그럼 농구를 좋아하는지 축구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운동기구에 뭐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수영, 육상 뭐 종종 했는데 축구라고 써 있는 학생이 과연 몇 번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냐 하는 거죠. 90점 이상 맞은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건부 개수라는 거예요. 조건부 개수. 그래서 문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에 들어가요. 이때 조건은 반드시 범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 반 남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남자 여자라고 돼 있는 곳에 가서 남자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축구, 야구, 농구, 이런 데 가서 남자를 찾으면 안 되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은 반드시 그 범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자, 여기다가 는 카운트 여기 있네.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여기 있네요. 카운트 if가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쓰래요. 얘를.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는 카운트 if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괄호 여시고, 자, 영어 뜻도 좀 아셔야 돼요. 시험에 문법 자체를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문법을 외워야 되는데 이 문법을 외우려고 그러면 말뜻이 헷갈리는 거예요. 카운트 if라는 자체도 외워야지만 카운트 if 안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 보면 주어, 목적어, 뭐 동사, 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동사가 뭔지 주어가 뭔지를 외워야 되는 것처럼 레인지가 뭔지 크리테리아가 뭔지 말뜻을 외워야 돼요. 레인지는 범위야. 범위.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 자체가. 그럼 여기서는 조건은 뭐죠?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는 90점 이상이잖아요. 뭐가? 기말 점수가. 그러니까 이 동네가 뭐가 돼? 범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범위를 잡아주고 기말고사 90점 이상인 사람을 세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점수가 범위가 되고 여기에서 90점 이상을 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인데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가 씁니다. 따옴표 안에다가 90점 이상이라는 수를 세야 돼. 90점 이상이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써요. 답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걸어주는데
자, 이렇게 써주는데 조건은 반드시 따옴표에다 써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런 거 우리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이상이고, 예, 크거나 같다 이거죠. 이하는 작거나 같다고. 크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초과죠. 초과는 이거고, 미만은 작다 이거고, 같다는 이거고, 다르다는 이렇게 쓰는 거. 이 관계연산자 6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90. 그러니까 90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를 쓰는 게 아니라 90점 이상이라고 했으면 90을 쓰고 이상을 쓰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를 먼저 쓰고 뒤에 값을 써요. 엑셀의 법이 90점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이상 90이 아니라 9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엑셀에는 90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이상이라는 말을 누가?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기말 점수가 얘가 기말 점수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조건을 쓰는 엑셀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90 크거나 같다 이렇게는 안 쓴다 이거죠. 왜? 90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90점 이상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상 90 이렇게 쓰더라는 거죠. 그게 조금은 문제지는 우리말로 90점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엑셀에서는 이상 그 다음에 90을 쓴다. 값이 뒤에 온다. 그게 이제 엑셀에서의 가장 큰 규정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이제 몇 명인지가 여기 나오겠죠. 3명 하고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카운트 if를 써야 되겠죠. 는 카운트 if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성명이죠. 여기가 범위가 되죠. 조건은 뭐죠?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시성을 가진 조건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김시성을 가진 사람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야. 그게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말은 알겠는데. 그래서 는 count if 범위는 성명 자리고 컴마 따옴표 안에다가 김시성을 가진 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김 별표 이렇게 써요. 별표는 뭐냐면 아무거나 다 이런 뜻이야. 첫 글자는 김이고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죠. 사실은 첫 글자는 김이고 두 번째서부터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 김수한무 이래도 되고 김유신 해도 되고 김철 이래도 되고.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김미연씨 김인혜씨 2명이죠. 2명이 나오겠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조건을. 자, 요거를 어떻게 썼냐면 이거는 이제 성명 중에서 김시성을 가진 사람의 인원수를 세라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요게 김별표라고 하는 요 조건을 자 같다 김별표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같다 김별표 그래도 돼요. 김으로 시작하는 아무거나 다 첫 글자는 김이요 그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로 같은 거니까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90보다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씨라는 이름을 성을 가진 사람하고 같은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빼도 되고요. 얘를 사실 빼도 되고 여기다가 붙여도 떼도 되고 붙여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관계
같은지 다른지. 그럼 김시성이 아닌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쓰면 되겠죠, 앞에다. 자, 성명 중에서 김씨가 아닌 사람의 인원수 이렇게 하면은 아까 여기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게요. 그럼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면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아닌 것 이거잖아. 그럼 박으로 시작하든 최로 시작하든 뭐 이로 시작하든 그러니까는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기본 학습이라면 이거는 응용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수학 책에서 보면 뭐 수학의 정석 보면은 기본 문제, 응용 문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80점 이상이 몇 명이냐,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걸 묻는데 실무에서는 과장이 몇 명인지, 대리가 몇 명인지,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5월달에 입사한 사람이 몇 명인지, 2005년에 입사한 사람이 몇 명인지, 2007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 몇 명인지 조건은 무척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을 내가 표현할 줄 모르면 문제 해결을 못 한다라는 거죠. 예. 자, 이건 그나마 괜찮아요. 이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이거다. 이게 뭐죠? 평균 점수죠? 평균 점수. 자, 이제 문제가 몇 번이냐면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평균 G4부터 G11번.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 다른 말로 80점대라고 표현하죠. 80점대.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서 80점 이상, 여기 문제는 80점대라고 써 있고 우리 책에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아니고 하나, 둘, 세 명이죠? 이거를 계산하라는 거죠. 말은 알아들어요, 지금요. 사람 눈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한 명 80점대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나왔어. 아는데 이걸 엑셀화 시켜야죠. 엑셀화 시켜야죠. 자, 문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count if를 쓸 거냐, sum if를 쓸 거냐, 그 다음에 count a를 쓸 거냐 하는 건데 sum if는 조건부 합계예요. 이거는 조건부 합계예요. 조건에 맞는 거에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지금은 학생 수, 인원수를 세는 거잖아.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um if는 아니겠지. 합계는 아니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의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해봐라 이런 거죠. 여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합계를 구해봐라 이런 거야. 그럼 조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축구인지 농구인지가 조건이 되는 거고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는 건지 영어 점수 합계를 구하는 건지 하는 데가 이제 합계 구할 범위가 또 생기는 거죠. 조건부 합계라는 거. 뭐 조건부 평균도 있어요. average if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얘는 아닌 것 같고요. 얘는 뭐라 그랬죠? 다 세는 거잖아. 그 답은 이것밖에 없지 않아. 이것밖에. 그러면 는 count if 안에다가 범위를 주고 조건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범위는 평균 점수예요. 그러니까 는 count if 여기가 평균 점수가 되고요. 평균 점수가 되고 이제 여기다 조건을 쓰는데 뭐야? 80점대 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미치. 근데 문제지에서 알려줬어요. 뭐라고? 80점 이상, 90점 미만. 이게 조건이잖아요. 80점대라는 말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80점 이상 그 다음에 90점 미만 이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지금 두 개죠? 컴마로 나열했잖아.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잖아요. 이거는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조건은 하나만 거는 거예요. 하나만. 80점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만 거는 거지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는 이런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우리 수학에서는 그렇게 걸잖아요. 우리 수학에서는 예전에 제 기억나는 거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데 수학에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조건제시법에서 x가 그래서 x가 이제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x가 90점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조건제시법 쓰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은 뭐냐면 x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x가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x가 90보다 작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 수가 엑셀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쓸 거냐면은 count if 평균 점수에서 안 써지나 80점 이상 80점 이상이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얘도 80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빼기 count if 평균 점수에서 얼마를 빼면 될까? 얘 빼주면 되잖아요. 이거 93 빼주면 되죠. 어떻게 빼요 이걸요? 90점 이상 얘를 빼. 90점 미만이라고 했지만 왜 90점 이상을 빼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돼. 90점 이상을 빼면 80보다 작은 80점 미만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두 개 이상 연속으로 안 된다 이거야. 이렇게 수학처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천상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걸 하려니까 80점 이상에서 4명 중에서 90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 90도 빼야죠. 90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0점 이상을 빼면은 80에서 89까지만 걸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빼줘야 된다. 그렇죠? 해설을 보면 76쪽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설명은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그 수식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수식의 이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다가요. 는 count if 평균 크거나 같다 80 그럼 4명 나오겠죠. 그렇죠? 4명 잠깐만요. 네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11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명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요 90 이상을 빼버리면 똑같이 count if G4부터 G11까지 90점 이상을 빼버리면 3명만 나오겠죠. 그렇죠? 네. 답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을 유발하게끔 제가 엑셀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연습 많이 하고 시작하면 그냥 척척척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엑셀도 자체도 헷갈리지. 주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실제 엑셀을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데이터 입력하고 그런 거 꾸미는 거 외에는 별로 엑셀을 많이 활용을 안 했거든요. 합계 구하는 정도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합계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안 해봤으니까는 멍해요 사실은. 그래서 답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무조건 외우세요라고 하면 저걸 어떻게 외우지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하시라고. 예.
시험 문제에는요 카운트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거기 아까 보시면 이런 카운트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카운트에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나올 만한 게 무척 많아. 너무 많아서 너무 기본적인 건 안 되는 거야. 대학 입학 시험에 5 더하기 3 이런 거 안 낸단 말이야. 왜? 그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푸니까. 그러니까 막 복잡한 계산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카운트 if는 시험에 잘 나와요. 카운트 if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68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함수들 목록이 있어요. 그렇죠. 위에 그 함수들 목록을 보시면은 에버레이지, 첫 번째 에버레이지 나왔어요. 평균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쉬운 거야. 평균이 얼마인지를 그냥 넌 에버레이지라고 쓰면 합계 구하는 거랑 똑같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들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밑에 있는 평균을 누르면 지가 이렇게 평균 계산해. 알아서 엔터 탁 치면 평균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된다고. 너무 쉬워서. 이거 너무 쉬워서 안 내고, 에버레이지 A 이런 것도 잘 안 내고요. 에버레이지 if S 이런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맥스는 이제 최대값, MIM 미니멈은 최소값. 여기서 본다면은 average if S는 뭐냐면 복수형이에요. 조건이 2개 이상, 3개, 4개 나올 때. 지금 이거 조건이 두 가지죠. 80점대라는 건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이때는 count if가 아니라 count if S를 쓰면 편해요. count if S. 우리 시험에는 count if를 하라고 했으니까 썼지만 실제는 count if S라는 함수를 쓰면 되게 편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보여드릴게요. count if S를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80점대라는 말은 뭐였죠? 80점 이상.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이잖아요. 범위는 똑같아. 그 범위 똑같은데 그 범위에다가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인 거에 개수를 세라 그러면 딱 3개 탁 나와. 근데 조건이 아까는 따로따로 함수를 썼죠? 따로따로 썼지만 여기는 같은 함수 안에다가 조건이 S 복수형이니까 여러 개를 붙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count if 갖고는 못 써요. count if 갖고는 절대로 못 씁니다. 왜? 항목이 서로 다르잖아. 축구 좋아하는 거하고 남자 여자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count if S를 써야 돼 그때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지금 count if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쓴 거지만 실무에서는 이걸 쓰면 되게 편해질 수 있어요. S 이거 시험에 잘 나올 수. 그러니까 count if S나 sum if S, average if S, S자가 붙으면 뭐다? 조건이 여러 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랭크. 그 다음에 여기는 count if S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left 이런 거 있죠? MID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나머지는 쉬워요. 아무튼 얘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 중에 얘는 시험에 100번 시험 본다 그러면 한 90번 이상은 꼭 나오는 함수니까. 아주 여기 단골 손님들이에요. 얘들은 다 단골 손님입니다. 나머지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데, 예. 자, 비중 있는 함수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 비중 있는 함수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볼게요. 문제 7번은 쉬워요. (7번) 문제 뭔가 한번 읽어볼게요. 팀명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래요. 자, 어퍼하고 트림이라는 함수를 써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퍼, 트림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트림, 어퍼 이게 쓰는 게 맞을까 하는 거죠. 트림한 후에 어퍼를 해라. 이건 어퍼한 후에 트림을 해라 이거죠. 그렇죠. 어퍼는 뭐냐면 대문자. 트림은 뭐냐면 공백 제거. 공백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공백을 먼저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어퍼 대문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고, 이거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A 한 후에 B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면 틀린 거로 처리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A 곱하기 B 하시오 그랬는데 B 곱하기 A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상관없어요. 실무에서는 뭐를 해도 답만 나오면 되잖아.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은 규정대로 보는 거니까. 예. 그럼 한번 해보죠 뭐. 그럼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여기다 놓고 팀명는 어퍼를 먼저 쓰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지 보면 어퍼하고 트림 함수 두 가지 쓰라 그랬잖아요. 어퍼가 먼저 나와 있죠. 먼저 나온 것부터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지에 함수가 두 가지를 사용할 때는 어떤 건 위에 거는 이것 중에서 알맞은 함수 쓰시오. 나 골라 쓰면 되는데 지금은 어퍼와 트림 함수를 둘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퍼를 먼저 쓰고 트림을 나중에 쓰지 않습니까? 답이. 그러면 꼭 이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뒤에 있는 함수를 먼저 쓰고 앞에 있는 함수를 나중에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어퍼라고 쓰니까 U로 시작하는 함수 이거네. 어퍼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트림한 거를. 트림이 뭔데? 팀명 이거잖아. 트림 뭐다? 수성이라고 써있는 이 팀명에 S자 왼쪽에 그 다음에 G자 오른쪽 끝에 빈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빈칸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럼 그 빈칸을 다 없애버리고 알맹이만 대문자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금방 아실 수 있어. 왼쪽에 맞췄죠? 자, 얘는 왼쪽에 맞추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벽에 붙었죠? 오른쪽은 오른쪽 벽에 붙었죠? 얘는 안 붙잖아요. 오른쪽 벽에 안 붙잖아. 왼쪽 벽에도 안 붙잖아요. 여기는 앞에 S자 왼쪽에 빈칸이 들어있고 끝에 빈칸이 있는 애예요. 얘는 없는 거고 뒤에 없는 거고 그렇게 문제를 낸 거거든. 쉽게 말하면 뭐냐면 트림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빈칸이 있죠. 앞에 뒤에도 빈칸이 있죠. 근데 중간에 빈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결과는 앞에 있는 빈칸은 빼요. 뒤에 있는 빈칸도 빼요. 중간에 있는 빈칸은요 하나는 유지해요. 얘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뭔 글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 빈칸들은 하나는 유지해주고 앞에 있는 빈칸하고 뒤에 있는 빈칸은 싹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트림 함수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하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홍길동이라고 썼어. 홍길동이라고 썼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썼어. 빈칸 넣고 일침에 빈칸을 꽉 넣어. 모르잖아 빈칸이 들어가는지. 근데 얘는 왼쪽 그러면 오른쪽 거리면 빈칸 때문에 안 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글자 들어오면 애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빈칸을 없애줘야 되거든. 빈칸을 없애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는 트림 해가지고 얘를 써주면, 자 왼쪽 오른쪽, 이제는 오른쪽 왼쪽이 짝짝 붙죠? 얘는 안 붙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트림이라는 함수를요, 함수 마법사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공백을 제거, 양끝 공백을 없앱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끝 공백 없애고 중간 공백은 하나는 유지하고. 아까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칸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칸이 비어 있으면 하나는 유지해 주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공백은 다 없애는 거고. 예. 근데 우리 시험에도 여기 있는 빈칸만 지우라 그러지 중간 빈칸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코리아 앞에, 뭐 수성 앞에 빈칸, 뒤에 빈칸 이런 것만 없애라는 거지. 자, 하나 계산했고요. 8번 문제는 뭐죠? 국가명에 대해서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무슨 함수 써서? 프로퍼. 그 다음에 어퍼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로어는 소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어퍼 반대가 로어예요. 네, 어퍼하고 로어는 반대 개념이에요. 프로퍼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네. 이런 거예요. 는 프로퍼 가로 열고 I love you 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은 이 I love you가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I love you 이렇게 나옵니다. 첫 글자, 앞에 있는 첫 글자 요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단어의 첫 글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면 얘가 단어예요. 단어. 러브도 빈칸이 들어갔잖아요. 좌우에. 그럼 얘가 하나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글자, 앞에 있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단어별로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첫 글자를. 근데 지금은 국가명이 코리아 한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K만 대문자로 변하겠지. 근데 여기다가 단어 한 칸 띄우고 또 뭐라고 쓰면, 예를 들어서 한 칸 띄우고 여기 서울이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K하고 S자만 대문자로 변하겠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좀 써보면 되죠? 는 프로퍼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해주면 되죠. 대문자로 변했죠. 그렇죠? 자, 그럼 얘를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블럭 잡아서 여기는 점, 엑셀에는 무조건 끄트머리 점이 있다 그랬어요. 블럭 잡거나 클릭하면 그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하동문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온다. 이렇게. 자, 제가 메모해 드린 거 잘 보시고, 우리 책에도 있는 건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 것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9쪽까지 설명을 쭉 했어요. 1번 문제.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계산하래요. 평가. 그럼 총점이 가장 작은 사람이 1등이래. 1등한 사람이 상 받는 게 아니라 혼나나 보지? 점수가 낮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래. 그럼 우리 판단력이 아니라 이 문제집 판단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쓸 거예요. 는
랭크 함수 쓰라니까 랭크 써야죠. rank 괄호 열고 그랬어. 같이 한번 해보세요. 는 랭크 괄호 열고 그랬더니 이제 넘버를 쓰래. 넘버가 뭐냐면 랭크가 뭐라 그랬죠? 순위 구하는 함수잖아. 내가 몇 번째로 크냐 몇 번째로 작으냐 하는 걸 구하는 거. 이때 넘버는 내 점수. 내 점수가 153점을 가지고 몇 등 할 건지 몇 등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컴마. REF는 리퍼런스라 그래. 리퍼런스. 참조하다. 그 내가 153점인데 이 동네를 참조하면 안 되죠. 자기 총점 점수를 첨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엑셀에서 보통 뭐 필기하고 실기를 더해라 그러면 왼쪽 거 오른쪽 거를 더해라 그러면 자기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총점은 내 거였는데 여기는 총점은 내 거였는데 지금 참조 영역은 다른 동네를 블록 잡았잖아요. 나를 포함하긴 했지만 이럴 때는 의례적으로 그냥 F4번 키 누르세요.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가 양쪽에 콩콩콩콩 찍혀 들어가요. F4번 키 누를 때마다 달러가 들어갔다 나갔다 막 좌우 막 왔다 갔다 해요. 양쪽에 달러가 나오게끔 해주셔야 돼. 그리고 컴마 이제 작은 점수가 1등이라면 오름차순이지. 1 오름차순이에요. 1 이렇게. 그럼 이제 순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자동처리 쭉 하면 이제 제일 점수 낮은 애가 1등이고 제일 점수 높은 애가 이제 꼴찌한 거지 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랭크 함수 하나 쓰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지 쓸게. 자, 넘버는 뭐다? 순위를 구하려는 내 점수. 내 왼쪽에 있는 내 점수. 컴마. REF는 참조 영역인데 내 점수를 어디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길 거냐? 이 동네죠, 이 동네. 아니면 거꾸로 밑으로 올라가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파란 거는 내 왼쪽에 있는 거였고 녹색은 지금 나를 포함했지만 다른 동네를 블록 잡았잖아요. 이런 함수가 엑셀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가 세 번 나오거든요, 함수에서. 이럴 때는 무조건 F4번 키 눌러가지고 양쪽에 달러가 콩콩콩콩 찍게끔 이거를 키보드로요 여기다 직접 달러키 누르고 달러키 키보드 입력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F4번 키 누르면 알아서 달러가 이렇게 숭숭숭숭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범위를 지정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럼 이렇게 녹색으로 글자가 보이잖아요. 이때 키보드 F4번 키 저 위에 있는 거 눌러줄 때마다 달러가 양쪽 다음에 한 번 다시 누르면 오른쪽 그 다음엔 왼쪽 그 다음엔 안 나오고 이렇게 해요. 양쪽에 달러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컴마. 이때 내림차수는 뭐냐면 큰 점수가 1등이라는 거고 오름차수는 작은 점수가 1등이에요. 근데 내림차순일 때 0은 안 써도 내림차순이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오름차순 1등이니까 반드시 1이라고 써야 돼. 1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답이 된다 이거죠. 자, 답을 좀 볼게요. 총점을 기준으로 1번 순위를 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값이 1이래. 1등이래. 요것이 이제 옵션 1이 작은 게 1등이라는 거죠. 여기서 옵션 1이라는 게 작은 값이 1등이라는 의미고 옵션 0도 있다 그랬어요? 옵션 0은 큰 값이 1등이라는 말인데 생략이 가능한 거고 얘는 생략 가능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2의 네 번째 셀, 2의 네 번째 셀에서부터 뭐 2의 10번째 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적 주소 표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뭐 2의 네 번째인데 달러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개든 하나든 간에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절대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달러가 앞에 이렇게 2의 네 번째 그러면 2의 네 번째 그러면 예, 알파벳이 앞에 있고 숫자가 뒤에 있는데 이제 숫자 쪽에 달러가 올 수 있고 글자 쪽에 달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혼합적 그래요. 혼합적 중에 우리는 왼쪽 거는 시험에 거의 안 써요. 요거는 씁니다. 어디서 쓰냐면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렇게 써요. 함수 시험 볼 때 우리 계산 문제에서는 혼합적 계산법을 혼합적 주소 표기 방법은 쓰지는 않고요. 상대적 아니면 절대적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2의 10번째 셀인데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건 절대적인 거고, 달러가 안 들어가면 상대적인 거고, 달러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혼합적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연습이 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자동 체크 해주면은 순위가 다 매겨지는 거죠. 자, 답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답은 또 81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답을 또 표현해 놨으니까 탑 보시면서, 자, 두 번째 문제. 이번 문제는 뭔가 볼까요? 이수 여부. 이수 여부가 이수인 사원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래. 몇 명 하고 나오래. 몇 명. 자, 무슨 함수 써라? count if 중에서 사용. 그 다음에 ampersand 연산자 이렇게 쓰래요. 지시상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count는 무조건 숫자만 세는 거죠. 근데 이수인지 아닌지를 세는 거니까 count if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수 여부라고 되어 있는 동네에서 이수인 사람의 수를 세겠죠. 그럼 몇 개 하고 몇 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다가 앰퍼샌드 하고 명자를 붙이면 몇 명 하고 나온다 이거. 앰퍼샌드는 뭐냐면 이 왼쪽에는 얘하고 오른쪽에는 얘하고 뭐 요거는 붙여도 되고 떨궈도 되고, 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결합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랑과 해요를 결합하면은 뭐가 된다?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는 1, 2랑 1004랑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 천사 사랑이 하고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숫자랑 얘 숫자잖아요. 그렇죠? 글자랑 결합해도 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102란 거랑 04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04를 결합하면 그러면 이거는 천사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숫자 4니까 10하고 4만 붙을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는 10하고 앰퍼샌드 04를 쓰면 4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04가 아니라 4가 돼버렸잖아. 104가 됐어. 104. 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한 건 천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천사 이렇게 붙여야 돼. 글자와 글자로. 다운패드 묶어버리면 글자가 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다른 말로 10하고 4가 되잖아. 4. 04가 아니라. 04라는 숫자는
앞에 얘는 유효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4로만 붙어 그래서 104가 되거든요. 이렇게 앰퍼샌드는 좌우를 글루건으로 붙이듯이 본드로 붙이듯이 붙인다는 뜻이에요. 예, 많이 나와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몇 명, 몇 개, 뭐 몇 위, 몇 등, 뭐 이런 식으로 뭐를 붙이래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이래 이렇게. 그럼 무조건 앰퍼샌드 연산자를 쓰라고 나오거든요. 앰퍼샌드 연산자는 좌우를 결합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뒤에다가 앰퍼샌드 쓰고 명자면 명자를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등이면 몇 등이면 등을 쓰는 거고 몇 등 하고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여기가 범위죠, 그렇죠? 조건은 뭐다? 이수. 그런데 이수라는 글자를 쓰려고 봤더니 이수가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 골라도 이수잖아. 이래도 돼요. 뭐하러 써? 여기 있는데. 근데 만약에 얘가 아까 얘를 나열했잖아. 얘를 가리켰는데 얘가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된 거야? F4가 뭐야? 없는 거죠? 없는 게 몇 번이냐라는 건데 없는 게 0번이래. 0번. 이상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수라는 글자를 세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다가 이수라고 써주는 게 가장 정확해요. 다운표 안에다 조건을 써주는 게 좋아. 여기다도 사실은 는 이수라고 써도 돼요. 는 이수. 그냥 이수라고 써도 되고 는 이수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왜? 여기다가 앰퍼샌드 명자 붙이라 그랬잖아. 그래 몇 명 하고 나오라 그랬잖아. 몇 명. 이렇게. 몇 명.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풀어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범위가 되고 얘가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명자를 붙이는 거니까 앰퍼샌드로 하고. 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빈칸이지.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빈칸이잖아. 문제 좀 뭐라고 써있냐면요, 빈칸에 수를 세라는 거야. 이것도 몇 명이래. 몇 명. 그러면 는 카운트 블랭크 하고 블록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몇 하고 나오겠죠. 근데 뒤에다가 앰퍼샌드에 몇 명 하고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4명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4명 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뒤에 명자 붙이라고 했으니까 명자를 붙이는 거죠. 이거는 뭐 좀 쉬운 문제 유형이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답만 제가 써드리면 이런 거죠. 빈칸의 수를 세라 이런 얘기입니다. 빈칸의 수를 세라. 빈칸의 수를 세서 명자를 붙여라 이거죠. 4번 문제는 뭐예요? 필기 점수에서 80점 이상인 사람 하고 실기 점수에서 80점 이상인 사람의 수를 더해서 몇 명 하게 나오래요. 직접 해보세요. 한번 제가 써보면 는 count if 가로 열고 C의 4번째부터 C 10번째. 진짜 키보드로 써도 되고요. 키보드로 써도 되고 얘들을 마우스로 드래그 했잖아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C에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운표 열고 그거 하나 갖다 80 다운표 닫고 가로 닫고. 근데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 다운표를 왜 열었지? 왜 닫았지? 괄호는 왜 닫았지?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를 마무리 질 때는 괄호를 닫아야 돼요. 더하기 count if C3부터 D3부터 D10까지 그거 하나 갖다 80. 그러면 이제 넷 나오겠죠. 넷 이렇게. 그럼 이제 뒤에다가 앰퍼샌드 명자 붙이면 몇 명 하고 나오는 거죠.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5번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큰 점수에서
세 번째로 큰 점수를 빼면 그 차이가 나오는 거죠. 차이는 맥스 가로 열고 총점 블록 잡아주면 이게 이제 가장 큰 값이에요. 그렇죠? 맥스라는 말 자체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빼기 라지 함수술이에요. 라지는 뭐냐면 이 데이터들 중에서 총점 중에서 컴마 3 컴마 1 그러면 제일 큰 거, 컴마 2 두 번째로 큰 거, 컴마 3 세 번째로 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큰 거 빼기 세 번째로 큰 거. 엔터 치면은 얼마 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자, 5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라는 함수가 나왔고요. 맥스라는 함수가 나왔고 라지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이거랑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니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스몰이라는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스몰. 맥스는 제일 큰 거, 미니멈. MIA는 제일 작은 거, 라지는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 스몰은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함수 뜻이 세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걸 어떻게 찾지? 아, 라지가 뭐지? 몇 번째로 큰 거? 문제지에 써 있으니까 가장 큰 거? 맥스가 뭐지? 가장 큰 거? 문제지에 써 있으니까 유추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함수 뜻을 몰라서 못 푸는 거는 거의 없는데 그거를 내가 연습이 안 되니까는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